안녕하세요. 인트메인.kr C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C를 처음 접하시는 생 초보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제 옆에는 강사 김숙땡 군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진행을 맡고 있는 김수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은 화면에 제가 작성해 놓은 아주 간단한 예제를 보고 계십니다. 저번 시간에는 메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메인 함수는 여러분이 지금 이 환경에서 짜고 있는 프로그램의 맨 시작점이 되는 거죠. 결국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처음에 뭔가를 시작해서 여러분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함수들을 넣어서 그 동작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예제는 뭐냐면 어떤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처음에 여러분이 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변수에다가 1부터 10까지라는 파라미터를 주고 그 함수에서 이 두 개의 인수를 받아서 어떤 동작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리턴해서 돌려주면 그걸 최종적으로 결과를 출력해주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보이시는 이 sum이라는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 함수는 리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라는 건 사실 없고 저번 강의 때 설명을 드렸지만 void 타입은 이 return 타입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을 입력을 받아서 그 합을 리턴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합의 값을 그 타입을 인티저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것은 그 함수의 이름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함수가 리턴을 어떤 타입으로 하는지를 먼저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 뒤에 인수를 받을 건지 몇 개를 받을 건지를 처음에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짠 함수는 몇부터 몇까지의 합을 출력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시작값과 끝값을 인수로 받도록 해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인수란 게 네. 당신 이름인가요? 예, 우연의 일치이지만 내 실명을 밝히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질문을 하시네요. 인수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함수는 시작과 끝값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그 합을 출력하는 합을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인수를 줬지만 만약에 인수를 받지 않고 이 안에서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 sum이라는 함수는 인수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여기에 다른 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써도 이 함수의 인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인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게 값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시작과 끝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그 합을 구하라는 거가 이 함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작과 끝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값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써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이 함수는 인수를 두 개를 받는다라고 지금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함수를 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는데요. 인수를 반드시 두 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수를 이렇게 하나만 줬다. 그러면 약속을 위에서 sum이라는 함수의 약속을 나는 인수를 두 개 주겠다고
지금 선언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밑에서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인수를 하나만 주면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인수를 두 개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를 줬고요. 그럼 이 함수의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게 되는지 그걸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타트와 엔드가 들어왔는데 이 두 수의 합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값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보이시는 이 for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루프라는 건데요. 함수가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조건문과 이 루프문이 있습니다. 루프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뭔가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때 그 반복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표현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포문을 쓸 때는 항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써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작. 루프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돌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꼭 여기에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그 다음 동작으로 무엇을 할지를 써주는 부분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을 때요? 예. 조건이 참일 때요. 참일 때군요. 네. 그러면 보시죠. 스타트가 무슨 값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스타트 값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고요. 이 스타트 값이 end 더하기 1보다 작을 때까지 이 루프는 계속해서 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해서 다음에 왔을 때 이 스타트 값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C의 기본적인 그 표현식인데 단항 연산자라고 하죠. 단항 연산자와 이항 연산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뿔뿔이라는 것은 이 스타트 값을 하나를 증가를 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앞에 있고 뒤에 있고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그 연산자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이 스타트가 end 플러스 1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브레이스 안에 있는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sum 값은 처음에는 0이었다가 이 값이 계속해서 더해지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스타트부터 엔드까지의 값을 계속 더하는 그런 표현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루프를 돌면은 스타트가 엔드 플러스 1이 되는 시점에 이 루프문은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sum이라는 값에는 스타트부터 엔드까지의 총합이 더해지게 돼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수가 끝날 때 이 최종 구한 sum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포 구문에 스타트 뿔뿔이라고 써져 있는데 네. 이제 초보자들은 저 구문이 좀 낯설 텐데 네. 스타트 뿔뿔이 어떤 식으로 실제 계산되는지를 한번 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스타트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넣으라는 겁니다. 뿔뿔이라는 것은 무조건 더하기 1입니다. 뭐 2씩 증가하거나 3씩 증가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2씩 증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고 근데 값이 1이 아니게 되면은 요 부분에서의 뿔뿔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무조건 뿔뿔은 1씩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뿔뿔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건 있는데 얘는 1씩 감소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뿔뿔과 비슷한 구문이 또 하나 보이는데 sum 플러스는 start라는 구문이 있는데요. 네, 그 구문도 좀 풀어서 한번. 네. 이 sum 플러스는 start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썸 자신에다가 스타트의 값을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좋은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 뿔뿔을 한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가령 스타트 뿔뿔이라는 게 스타트에다가 1을 더하라고 된 거고, 이거를 위에 썸 플러스는 이 표현식으로 바꾸면 이렇게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한두 개 아니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의 자잘한 실수는 눈 감아 주실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뿔뿔이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뿔뿔이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뿔뿔이라는 표현식을 쓴 이유는 아마 여러분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C를 배울 때 요렇게 이 뿔뿔이라는 거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조 강사께서 질문을 해주실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제가 쓴 겁니다. 그러면 C 같은 언어는 지금 길게 쓰는 것을 싫어하는군요. 딱히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뿔뿔이 반드시 쓰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조금 전에 제가 썼던 이렇게 더하기는 1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연산자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 부분까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겠죠? 네. 이게 포문 안에서 네. 세 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시작값입니다. 시작값, 네. 이 루프의 시작값. 이 루프의 시작값.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반복 동작을 할 때 가령 10번을 해라라고 한다면 10번의 반복 수행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가령 사람이 뭔가 반복 동작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운동장을 10바퀴를 돈다고 한다면 어떻게 10바퀴를 도는지 세겠어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손가락으로 내가 한 번 쉬었고, 두 번 쉬었고, 돌았고, 세 번 돌았고, 네 번 돌았고, 다섯 번 돌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자기가 몇 번 했는지를 이렇게 암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몇 번을 돌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동작 하나요? 예, 이것도 동작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동작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이 for 루프문을 작성을 할 때 반드시 for 루프는 이 콜론으로 쪼개가지고 반드시 세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렇게 있으나 요게 없으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렇게 있으면 이 스타트 값을 바꾸질 않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이 위에서 보내준 스타트를 사용하지 않고 0부터 무조건 돌겠네요. 예, 0부터 무조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썸이라는 함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값을 그 합을 구하겠다는 거였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방금 그 호스트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0이라는 것을 0이라는 초기값을 갖고 시작을 해버리면은 10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이 루프는 무조건 0부터 돌기 때문에 0부터 100까지의 값을 구하는 함수로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요? 네. 포문은 시작하기에 앞서 이 첫 번째 거를 수행을 한 다음에, 맞습니다. 무조건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조건에 맞는 동안은 계속 도는 거고, 네.
돌 때마다 요거를 수행을 하는데 이게 수행 시점은 돌고 나서 수행하고 네. 다시 돌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sum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까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컴파일을 해서 수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프린트 구문을 찍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프린트요? 포 구문 안에다가 프린트를 넣어서 네. 포문이 어떻게 수행을 값이 변하게 시켜주는지를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보조 강사분께서 중간에 값이 sum이라는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값을 찍을 수 있게끔 함수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C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나중에 또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C라는 것은 하나의 표현식이 끝나면 반드시 이 세미콜론을 붙여줘야지만 그 끝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미콜론을 안 붙이게 되면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에러가 막 났을 경우에 굉장히 찾기 힘든 부분인데 이건 항상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프린트 구문에다가 썸만 표현해 주시 말고 스타트 값도 넣어 주실래요? 스타트요? 네. 그러면 자, 스타트가 얼마일 때 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printf라는 함수는 조금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프린트 앞에 이 첫 번째 인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함수는 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printf 함수인 경우에는 인수를 받는 방식이 다른 함수와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몇 개 넣어줄지에 대한 규칙이 좀 있습니다. 가령 이 퍼센트 뒤에 요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할지 포맷을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퍼센트 개수에 맞게끔 뒤에 인수를 추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함수, 이 밑에서 보이는 printf에는 제가 %d, 퍼센트가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퍼센트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을 출력을 해줄지 그 인수를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어줘야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조강사분께서 요청을 하셔서 작성한 이 printf에는 퍼센트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반드시 뒤에 이 개수에 맞게끔 인수를 또 추가로 넘겨줘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스타트 뒤에 %d를 찍었기 때문에 스타트 값을 찍어주기 위해 여기에 스타트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넣어주어야만 합니다. 이거를 규칙을 안 맞춰도 됩니다. 안 맞춰도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도 하나인데요. 퍼센트를 두 개 썼는데 여기에 그만큼의 인수를 추가로 넘겨주지 않아도 컴파일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printf 함수의 좀 특징인데요. 컴파일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거 직접 한번 해볼까요? 이 무료 프로그램 쓰다 보니 이런 문제가 조금 있네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 사고네요. 와우. 어, 이건 컴파일러 설정에 따라서 예, 이거는 지금 에러는 아니고요. 이 메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워닝 메시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컴파일러가 굉장히 똑똑해서 포맷을 두 개, 어떤 값을 네가 출력을 두 개를 하려고 했는데 왜 추가 인수를 한 개만 남겨줬냐라는 의미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네, 이 워닝은 이제 나중에
꼭 잡으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건 에러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에러가 안 나기를 기대를 해서 에러가 안 났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좀 포맷이 보기가 안 좋네요. 그럼 다시 좀 코드를 바꿔가지고 이참에 또 설명을 드리자면 프린트 F에서 여러분이 그 프린트 F를 하면은 요 콘솔 창에 어떤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값을 보기 힘들게끔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콘솔 창에 줄바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줄바꿈을 위한 문자가 바로 이거입니다. 계획 문자죠. 예, 계획 문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하고 이거를 다시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또 방송사고네요. 이건 방송사고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스타트가 0, 1, 2, 3, 4, 5, 6 이렇게 증가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보면은 왜 이렇게 값이 엉뚱하게 찍히냐면은 아까 워닝 메시지도 나와 있었지만 인수가 두 개로 주기로 했는데 이 printf의 함수는 개수는 안 맞아도 컴파일이 되는데 첫 번째 인수의 값을 무조건 그 다음에 오는 그 추가 인수로 값을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스타트 뒤에 스타트 값이 찍혀야 되는데 함수를 잘못 짜니까 sum 값이 들어가서 이렇게 엉뚱하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개수를 맞춰주면 다시 이제 개수를 맞춰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면 스타트가 1일 때 sum 값, 2일 때 sum 값, 3일 때 sum 값, 4일 때 sum 값 이렇게 값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1부터 들어갔으면 처음에 함수의 초기 값이 0이기 때문에 1이 찍혀야 될 것 같은데 왜 sum이 찍혔을까요? 왜 sum 값이 0이 찍혔을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네, 잠깐만. 잠시 헛짓을 하고 있어서 아주 단순한데 안 보이시나요? 프린트 F를 먼저 찍어줘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도 의도한 실수인데요. 이게 이제 C라는 함수 방금 알아차린 것 같은데 아니요. 의도한 게 아니라 의도한 거였습니다. 이 C라는 함수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흐름이 존재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흐름은 한 줄씩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처음에 sum은 초기 값이 0이고 루프를 들어와서 sum 값을 바꾸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print f를 찍어버리니 sum 값은 0 값이 찍히게 되겠죠.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이 스타트 값에 따라서 sum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지만 원하는 값이 찍힐 겁니다. 그럼 다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보조 강사분께서 의도하신 대로 값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이제 함수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생각이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수를 대체 왜 짜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창기 특히 초보자인 경우 왜 함수를 짜야 하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거를 답변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이 sum을 구하는 함수를 직접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낼 수가 있냐면 sum 함수를 굳이 함수로 만들지 않고
메인 함수 안에다 직접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1부터 10까지 함수를 구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이러면 이 썸을 구하는 동작을 직접 메인 함수에다가 구현을 해도 여러분이 의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찍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문법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포문 안에서 변수 선언을 지원을 하지 않네요. 그러면 이렇게 네, 동일한 수행을 해도 썸값은 55를 제대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짜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썸을 구하는 함수가 아니라 짝수, 어떤 수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수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서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이 메인 전체를 다시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요. 이제 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썸을 출력하고 이 썸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알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추가로 변경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메인 함수에 이 여러분이 의도하는 동작을 다 집어넣는 경우에는 그 메인 함수를 다시 고쳐야 되는 그 유지 보수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자 이제 썸 함수 말고 어떤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한번 구하는 함수를 또 추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홀수냐, 이걸 구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데요. 짝수냐 홀수냐를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을까요? 호스트님? 네, 2로 나눠봅니다. 예, 2로 나눠서요? 나머지가 0이냐? 네.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또 여러분은 어떤 표현식을 하나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 쓰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요거는 저희가 일상생활을 봤을 때 요 문자 이런 퍼센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C에서 이렇게 연산자로 썼을 경우에는 이 뒤에 오는 숫자 혹은 변수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눴더니 요 나머지가, 지금 이 함수는 오드냐 홀수냐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2로 나눴을 때 홀수려면 당연히 나머지 값이 1이 되어야만 하겠죠. 이럴 경우에 홀수일 때는 1을 리턴을 해주고, 짝수일 때는 0을 리턴해라. 이렇게 제가 이 홀수냐 아니냐를 짝수냐 홀수냐를 판별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썸을 구했고, 이 구한 썸 값이 홀수면
홀수다 라는 문자열을 찍고, 아니면 짝수다 라는 문자열을 찍도록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봤습니다. 한번 결과를 볼까요? 예. 썸이 55가 나왔고, 이거는 눈으로 딱 봐도 홀수잖아요. 그래서 썸이 오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동작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1부터 10일까지 합을 구하도록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면은 10일까지 합은 66이 되고, 이 값은 짝수다 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졌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C 프로그램을 짤 때 될 수 있으면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게 그게 아주 작은 단위를 하더라도 그걸 모두 이렇게 함수로 구현을 하고, 그 구현된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경우에 호출을 하는 구조로 만드는 게 나중에 유연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므로,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때 아무리 작은 단위더라도 그 동작하는 거를 이렇게 함수 단위로 구분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사님, 네. 오늘 새로운 문법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네. if 구문이 아직 설명이 안 해주신 것 같은데, if 구문이 참이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만든 함수에서의 리턴 값이 보면, 왜 함수부터 한 거야? 네, 중구난방이죠. 뭐 저희가 나중에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아직 저희가 좀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 구성이나 진행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그럼 다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이 함수 내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루프와 조건식이라고 그랬는데, 조건식은 이렇게 if라는 키워드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요. if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항상 그 조건이 맞냐 틀리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if문 다음에 있는 이 브레이스 안에 있는 동작을 수행을 하고, 아니면 else 쪽에 있는 요 파트로 가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보면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 1이면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밑에 부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if문은 항상 이렇게 if else로만 되어 있느냐, 가령 이 함수를 조금 바꿔서 여기에 3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나머지 개수가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수행을 하고, 2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추가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추가 조건을 넣을 때는 else if라는 그 표현 키워드를 써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조건식 if문에서의 흐름은 무조건 처음에 if문을 검사를 하고, 그게 아니면 두 번째 else if문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였으니까 이번에는 2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2를 리턴을 하라,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우 수가 계속 늘어날수록 else if를 계속 정의를 해가면서 사용 프로그래머가 다양한 경우 수를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나중에 스위치 케이스문을 다룰 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만약에 이 숫자가 100이라고 치면 이 if else if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스위치 케이스문인데,
그건 나중에 스위치 케이스문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이번 시간의 조건식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요즘 프로그램을 짜지는 않지만 옛날에 프로그램을 처음 배웠을 때 기억들이 이제 새록새록 뛰어나오는데요. 네. 이게 막상 이제 저는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 배워서 공부하면서 이제 바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제일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함수 정의를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냐, 그 부분들이 참 힘든데요. 네. 이게 방금 썸이라는 것을 단편적인 예로 보여주셨는데 네. 제가 옛날에 막 이거 이제 교과서에서도 흔히 말하기를 만약에 자판기가 있다. 자판기가 있는데 내가 이 자판기에다가 1,000원이라는 입력값을 넣는다. 그러면 이 1,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내가 물건을 사는 행동이 있을 거고 네. 그 안에서 이 물건을 계산을 해주는 행동이 제품의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리턴 값이 이제 캔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객체 어떤 사물 자체를 이게 다 함수로 정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옛날에 저희 위에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스승께서 해준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세상은 프로그램으로 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1,000원이라는 우리 자판기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돈을 넣잖아요. 그럼 방금 여기 썸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1과 11이라는 지금 파라미터를 주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다 1,000원이라는 것을 입력값으로 넣어주고 이 썸이라는 함수는 내부에서 이제 그 1,000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계산해야 될 것을 정의를 이제 썸이라는 함수에다 정의를 해주고 출력값으로 캔을 리턴해준다.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어요. 이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 옆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김수땡 군께서 프로그램을 막 시작할 당시 함수를 안 썼습니다. 메인에 다 써서 만들었습니다. 네. 뭐뭐.c 파일 하나가 용량이 엄청 큰데 메인 함수 하나밖에 없고 파일을 쪼개지도 않고 쭉 나가다 보니 결국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포기하고 에러 메시지를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떤 동작을 함수화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인데요. 방금 그 호스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초기의 그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메인 함수 안에 어차피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뚝딱뚝딱 만드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메인 안에 다 쑤셔 넣었는데 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흐름이 조금만 바뀌거나 아니면 인풋이 바뀌어서 다른 동작을 수행을 해야 될 때 너무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게 많아서 코드를 수정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썸 함수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홀수냐 짝수냐를 구분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함수화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홀수냐 짝수냐가 아니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로 그 함수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프로그램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바꿀 부분은 이 isO드라는 함수만 바꾸면 나머지 부분은 더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원래는 함수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고요. 이제 C의 기본적인 표현식, 그 다음에 연산자, 그 다음에 조건문, 그 다음에 다른 키워드들을 이제 설명을 더 많이 해드릴 텐데 그럼으로써 이제 함수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수는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변수의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